급한 것은 매도자다 매수자다? 아직도 매도 우위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수요를 끌어들여서 진짜 매도 우위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매수 우위 시장이 돼야 되냐 매도 우위 시장이 돼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세 저항 국민운동. 세금이란 뭘까요? 국가로부터 인프라를 받고 사용하는 대가죠. 아니 소득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데 왜 그러나요? 열심히 일한 것도 그 회사에 대해서 국가에서 여러가지 보장을 해주고 출퇴근길이라든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용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 여러가지 인프라가 깔려있죠.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보장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 보장받는 것에 대한 지불하는 것, 세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조세 저항이다. 혜택은 보되 그에 맞는 지불은 하지 않겠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데 세금이 2배, 3배 올라가니까 당연히 저항하는 거다. 세금 내기 싫다는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이 강해졌을까요?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무주택인 사람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절대 개입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청년들, 30대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2배로 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고 많은 불로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뱉어내라, 환수를 받아내겠다 라는 뜻인데 조세 저항 국민운동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기득권에 대한 부동산 가격 저항 국민운동 이런 게 오히려 더 먼저 일어났어야 하는데 지들 혜택은 다 받고 반항을 하는 거죠.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범죄냐? 범죄는 아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착취를 한 거죠. 그쯤 되면 범죄죠. 독과점은 범죄죠. 규제 못 살겠다. 왜 못 살아요? 부동산 처분하면 살 수 있는데. 대책 철회하라. 집주인도 국민이라. 세금 폭탄, 부동산 정책의 민심 폭발. 민심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국민인가요? 세금 폭탄 나왔다고 하는데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집값을 낮추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 집값 계속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세금을 저렇게 물려도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건 세금을 더 물려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보유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통계는 많이 나왔죠. 범죄자냐 꿀난 시민들 하고 있는데 반응들은 어때요? 과세한다고 범죄자 취급하는 거면 왜 주민세 내고 앉아있냐? 많이 벌었으면 좀 내고 살아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한다고 했는데 산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분명히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정권 초기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강화하면 문제 생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제 총선까지 끝나고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이제 강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뭐 했냐? 안 팔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다주택자가 뭐가 문제냐고요? 악순환을 만들어냈죠. 제가 투기는 다른 사람 피해보면서 그 피해본 만큼 본인이 이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인해서 같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비싸게 준 다음 매수자만 그렇게 돼요? 세입자도 전세 막 올려버리죠. 괜히 가만히 있다 피해본 거잖아. 임차인들은 지난 8년간 계속 피해보고 있었는데 임대인들이 이제 와서 지들 조금 피해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죠.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니죠. 지금 댓글 반응들이 이렇다. 의결까지 하루 만에. 그거 3법이죠. 임대차 3법. 속전속결 입법 공세.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그 전에 전세 4년치 띄운다 이런 얘기 하니까 즉시 시행한 거죠. 부동산 3법. 새로운 부동산 3법이죠. 이전 정부 부동산 3법이 아니라 이번 정부의 부동산 3법은 뭐예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내가 왜 투기꾼이냐? 분노의 신발 내던졌다. 빨대 효과 엄청 좋아하더만 왜 세금 빨대 효과는 싫어하죠? 사유재산 보장하라. 징벌세금 못 내겠다. 사유재산 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만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뻥튀기는 모든 사유재산에서 제재가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 엄청나게 큰 폭탄을 떠안을 수 있으니까. 임차인만 국민이야?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차인도 국민이죠. 여태까지 임대인 때문에 계속 피해보고 있었죠. 집 가진 자를 적폐로 몰고 있나요? 1주택자 적폐로 몰았나요? 다주택자들만 몰았죠. 적폐는 다주택자들이다. 돈 없는 사람들 살 수 있게 임차 매물을 내놓는 선순환이 있다. 개소리죠.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 과거에 초이노믹스랑 이런 거 나타나기 전에 매매가보다 지금 전세가가 더 높은데 마땅히 사고도 남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집값을 뻥튀기 시켜놨기 때문에 아직도 전세를 전전하고 있다. 살 수 있었는데 못 사게 된 거죠. 이들 때문에. 근데 무슨 선순환의 효과가 있어요. 돈 벌었다고 신발 축제소 하나. 불로소득 다 내놓으면 되겠네. 자, 좋은 신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잠자리새 같은 거 들고 와서 하나 건져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유도하죠. 카페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재건축 규제 이제 끝나고 규제 완화가 시작될 것이다 하면서 공공재건축으로 규제 완화가 발표되겠지만 규제 중단에서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쭉 이야기하죠. 뭐 전체 재건축 아파트 상승할 것이다 방향 틀었다 하는데 최초한 분상제 제외됐죠.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도 더 규제 완화할 거다. 음마나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규제 완화 만지작거리고 있다. 성공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유도 내고 있죠. 그 전에도 분상제 재초안 빼준다고 재건축 뜰 거라고 하면서 재건축 가격 띄웠는데 기사들이 또 이러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추가 혜택 없다. 같은 날 기사 나왔어요. 미리 써놨겠죠? 근데 이 얘기 나오니까 서둘러 부랴부랴 올렸겠죠? 절대 없다고 나오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죠.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강남 재건축을 띄우면서 강남 재건축을 통해서 집값 폭등세가 일어났다. 그런데 재건축 완화를 해줘라. 그래야지 공급이 나온다. 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전문가들, 부동산 1타 강사, 빠땡, 빠슝 하고 말하는 그 사람, 재건축 규제 완화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공급 나오면은 적어도 5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급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면시를 내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다시 상승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인데 왜 그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 늘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진다. 띄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8사 공급 대책 주요 내용 보면은 공급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급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죠. 26만 2천 가구 플러스 알파. 공공재건축 5만 가구 추진하고 있죠. 이 5만 가구 안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1만 2천 가구예요. 적어요? 계속 추진할 거죠. 얘기하면 23년부터 28년까지는 7만 가구, 21년부터 22년까지는 6만 가구 추진한다. 지금 이거 어차피 공공재건축 해가지고 지금 도입해서 인허가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27, 8년쯤 가겠죠. 그때 이미 규제는 규제대로 들어가 있고 꾸준히 공급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부족할 리가 없죠. 공공재건축 안 해도 되죠. 하기 싫으면 그냥 재건축하면 되잖아요. 모든 재건축은 공공재건축으로 한다. 규정이 돼 있던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공급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26만 2천 가구가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많은 수백만 가구의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급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꼽는 게 임대사업자였죠. 근데 임대사업자 이제 말소되면은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혜택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번 710 대책 이후 민간 임대주택이 159만호에서 50만호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전월세 내놔야 되죠. 내놓은 만큼 부담이 덜어지니까. 아니면은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다. 얘네 다주택으로 계속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100만원 가까운 공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값 안정이 되니까 전세 살 필요 없이 내 집 마련하면 된다. 아직도 뭐라 그래요? 다주택 팔고 똘똘한 채 집중. 강남구 31%가 외지인 거래다. 중요한 거는 똘똘한 채 집중했다고 그러면은 안 팔아야죠. 강남에서 똘똘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팔까요? 똘똘한 두 채 가지고 있어서 한 채 줄인다?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 노영민 실장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들 다주택자들 자리보다 집값이 더 중요하고 집값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사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똘똘한 두 채 들어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팔고 있겠어요 지금. 안 팔아야 되는데 팔고 있다. 그러면서 외지인 매입자 비중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울주택은 또 건수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중에서 매매, 교환, 증여 등 각 거래 포함이다. 그러면 교환이나 증여 등도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외지인이 예전에 샀다가 이제 증여해준 것도 외지인 매입자 비중으로 넣어버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 외지인이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전세 규제 많이 들어가고 있죠.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내 집 마련으로 가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전세, 집은 갭투기 하는 것을 막겠다. 서울 떠나 경기 신도시 헤매도 매물 없다. 갈 곳 없는 서민. 6억 원 이하도 상승세. 대출 조건 완화해도 살 물건이 없다. 7월 26일. 자, 이때까지 언제 지표가 떠 있을까요? 지표로 따지면 보통 617 정도의 지표가 있는 거죠. 늘 이야기하지만 언제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 말부터. 그리고 지금 법인 같은 경우도 시시하면서 거래하고 있죠. 싸게 나온 매물이 있다고. 그런데 왜 자꾸 그러냐? 왜 전세 찾아 서울 떠나 하남 가도 왜 굳이 하남일까요? 하남의 경우는 지금 교산 때문에 전세 들어와 있고 요거 확 빠지기 힘든 상황이죠. 여기 언제부터 들어가요? 둔촌주공 저기 입주하고 교산 빠지고 그때 툭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어서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런 지역만 찝어서 가고 있다. 지금 어때요? 청주, 인천이나 또 수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슬슬 법인 매물들 나오기 시작할 텐데 꼭 저런 데만 찝어서 하죠. 그 다음에 보유세보다 무서운 양도세, 버티기 매물 장기. 자, 이야기하지만 양도세 6월부터 오르고 보유세 6월부터 오르니까 710부터 내년 5월까지. 이때는 양도세는 그대로고 보유세는 그 뒤에 강화되는 거니까 그때 팔라는 건데 자꾸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양도세가 비싸요? 보유세보다 양도세를 더 무서워한다 하면서 지금 뭐 양도소득세 중과되면서 다시 쏙 들어갔다. 자, 양도소득세 언제부터 중과돼요? 내년이죠, 내년. 그런데 올해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심교수형, 이건 당연한 얘기죠. 어차피 상속할 물건이면. 근데 지금 증여가 어차피 증여할 물건들이에요? 명의 나누려고 하는 거지? 어차피 증여할 물건들이 얼마나 된다고 저런 얘기를 할까요? 언제 매물이 많이 나온다? 내년부터 법인 양도세, 법인세 상향하죠.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거주기간 추가. 그래서 예전에 보유만 오래 하고 있어도 80%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보유만 하고 있으면 절반으로 줄죠. 나머지 같은 기간 거주해야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돼요? 법인 10% 상향 양도세 올해 팔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내년 6월에 뭐 돼요? 종부세율 상향되는 거 적용되죠. 그 다음에 다주택 양도세 증가 최대 75%까지 72% 아니에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10억 이상 구간 만들어서 3% 더 늘렸어요. 보유기간 1년 미만 1에서 2년은 인상됐다. 거기다가 얘가 뭐도 적용돼요? 분양권도 적용되죠. 그러니까 분양권 매물도 많이 나오겠죠. 종부세가 올라간다. 요거는 뭐 상위 1%. 근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고가주택. 왜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맞추려고. 이거 확실한 건 아니죠.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리고 공정가액 비율은 95%까지 인상된다. 당연히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패닉 바잉이라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 패닉 바잉이 아니라 패닉 셀링이 나올 것이다. 이 매물을 잡으면 된다. 결론, 매도자 우위시장이다. 그렇게 만들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죠. 예를 들어 되지도 않는 재건축, 공공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화할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하니까 멋모르고 재건축 사는 거죠. 올해 말, 내년 초 매물 쏟아진다. 내년 초는 5월까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지금 계속 임대사업자 뭐 아직도 혜택 준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혜택 지금 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계속 받고 있던 거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데 계속 가지고서 나중에 쏟아지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자진 취소해도 그때까지의 혜택은 유지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취소하고 매물 내놓겠죠. 패닉 바잉에서 패닉 셀링으로 바뀔 것이다.